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일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기업의 문과생 기피 현상이 여전해서 인문계열 출신 학생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문송한 사람의 한 명이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일본의 대기업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쌓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오늘은 일본의 취업시장과 일본 기업의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상당히 높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올해 대기업 합격 스펙을 보면 3.7점 이상의 학점, 토익 성적은 846점, 오픽 등 스피킹 능력, 제2외국어, 인턴십, 공모전 수상 경력 등등 무척 화려한데요. 문과 사무직 기준 학벌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하죠. 일본은 이 정도로 빡세진 않습니다. 물론 일본의 대기업도 학벌을 꽤 보지만 입시 경쟁이 한국만큼 가혹하진 않거든요. 일단 학벌 필터만 무사히 통과하면 그 뒤로는 적성검사, 토론, 대학 때 경험하는 소규모 연구활동인ゼミ, 체육부나 동아리 등에서 발휘한 리더십이나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심지어 학점은 아예 필요 없고 토익도 외자계가 아니면 필수가 아닙니다.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은 한국보다 대략 2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취업난은커녕 오히려 기업 쪽에서 구인난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심화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연령의 감소가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학생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서라도 쓸 생각으로 구인을 내고 외국인 인재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일본의 구인난을 실제로 체감한 게 예전에 일본에서 열린 잡페어에 기업 측 상담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몇 유명한 대기업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어서 나름 탄탄한 기업들조차 선물까지 나눠줘가면서 어필해도 학생이 좀처럼 부스에 들어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준생이 오히려 갑인 느낌이랄까요? 이 박람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더라면 부스마다 열이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도 곧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인력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흐름이 더 빠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일본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기업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에게 실무 능력을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입사원은 모두 백지 상태로 간주하고 회사의 색을 입혀나가는 연수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의 경영 이념이나 업무 스타일 등을 주입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실무를 조금씩 경험시켜줍니다. 연수가 끝나면 부서에 배치되는데 회사 마음대로 배속시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후자였기 때문에 문과생임에도 소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건 제가 특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과 출신 선배님들이 이미 계셨고 지인 중에도 관련 지식 없이 시스템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된 케이스가 꽤 있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는 문과 출신 IT 엔지니어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모집 요강에 관련 전공 또는 실무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정해놓은 회사가 대부분인데요. 대학에서 한번 어떤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진로를 바꿀 수 없게 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취준생 입장의 이야기이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재 육성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상당한 손실입니다. 이건 일본에 아직 종신고용 제도가 남아있어서 회사에 딱 맞춘 인재로 키워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비교적 취업하기 쉽다고 해도 메리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210만원 정도로 한국이 대략 280만원인 걸 고려하면 많이 적은 수치입니다. 거기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민세라는 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국에 비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연봉 상승 그래프는 한국에 비해 가파른 편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제법 연봉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아예 쭉 살 작정으로 일본에 오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일본에 정말 오래 살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제 능력에 비해 많은 기회를 얻었고 저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온 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직장 문화나 초기에 적은 급여로 인해 실망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지인도 꽤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취업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톰이었습니다.